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1교시에 이어서 이제 6가지 마음 중에 무지와 의심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2교시 학습 목표는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무지와 의심,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해 함으로써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무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의심,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 이런 이제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무지와 의심을 알아볼 겁니다. 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생각해서 모르는 길 갈 때 어때요? 모르는 길 갈 때. 이럴 때는 아는 사람한테 묻거나 뭐 표지판 같은 것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죠. 근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표지판도 없다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모르는 채 계속 고생을 하거나 어디로 가야 됐지?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을 일으키면서 불안한 가운데 계속 길을 찾아갑니다. 좀 더 극적인 예는요,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어떤지. 눈을 감고 몇 발짝이나 뗄 수 있는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모른다 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깜깜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모르고 있으면 답답하죠. 근데 아예 모르는지도 모를 때는 어떨까요?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줄 알면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텐데 답답하니까요. 그죠? 답답한 거 싫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알려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예 몰라서, 모르는 줄도 모르고 몰라서 알려고도 안 하면 어떻죠? 답답하지도 않고. 근데 알아야 될 건데 모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큰 곤란을 겪지도 하죠. 어쩌면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도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곤란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자, 내가 미심쩍어 하는 거, 의심이요. 믿음이 가지 않아서 미심쩍은 마음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계속 일어나죠.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죠. 자, 미심쩍어서 마음이 계속 헷갈리는 것, 그런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자, 먼저 이제 무지, 이제 한자 말로 이제 치, 뭐 우치 이런 말을 쓰는데요. 몰라서 깜깜한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고 상황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욕심과 성냄, 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거대로 끌려갔다가 밀쳐냈다가 하면서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 습성대로만, 또는 물려받은 DNA로만 그렇게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뭐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멍하니 그렇게 맹하게 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어때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난리 나죠. 그래서 곤란에 빠지고 괴로움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왜 받는지 모르니까 고치지도 못하죠. 참 문제겠죠? 그러면서 이제 갖게 된 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무지한 현상, 이걸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서 좋아 보이면 욕심을 부리고 싫으면 짜증을 내는 식으로 반응하면서도 이게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하는 것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낚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먹음직스러운 먹인 줄 알고 덥석 물죠, 미끼를.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탁 꿰어가지고 이제 매운탕거리가 되고. 그래서 목숨을 잃죠. 그러니까 무지는 삶을 어둠으로 이끈다. 깜깜한 길을 가면서 뭐 돌불에 걸리고 또 뭐 벼랑에 떨어지고 부딪히고 물에 빠지고 이런 온갖 위험과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 이제 무지의 소치다. 무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이제 앞을 못 보는 요즘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럽디다.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제가 이제 장님이라 그러니까 장님 소경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장님이 장애인 비하하는 발언 아니냐. 왜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쓰느냐. 해서 제가 장님은 우리말이고 시각장애인은 한자어 아닙니까? 장님이 더 적합한 말 아닐까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용어 하나에도 참 민감하고 그래요. 요즘은. 근데 어쨌든 저는 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요. 가다가 이제 벼랑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아이쿠 이게 죽었구나 싶었죠. 그래서 막 다급하게 막 그렇게 하다가 아주 운 좋게도 나뭇가지를 탁 잡게 돼서 그래서 탁 매달리게 됐죠. 그래서 매달린 순간 어떻습니까? 휴,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안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발은 이제 허공에 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상이 되죠? 한참을 매달려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팔이 아파오죠. 저려오고.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팔이 아프고 막 그래도 저리고 막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잡고 있는 나뭇가지가 이제 땅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놔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뭇가지다 그러면 나무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는 그런 생각도 잘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파서 놔버리고 싶지만 놓으면 죽을 것 같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어때요? 이제 이러지 정말 아주 뭐 진퇴양난이잖아요. 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위험에 빠져 있는데 이 위험에 빠져 있는 장님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벼랑으로 떨어지는 실수를 범했죠. 보통 때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길을 더듬으면서 다녔는데 이제 벼랑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당황했고 크게 놀랐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늘어났죠. 당황, 공포. 근데 나뭇가지에 탁 걸리는 순간, 나뭇가지를 딱 잡는 순간 안도감이 생겼죠. 아마 감사의 기도라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을 구해주었던 이 나뭇가지가 이제는 어때요? 계속 붙잡고 있는데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있죠. 너무나 힘이 들고 팔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놓을 수는 없고 계속 붙들고 있자니까 힘이 들어서 차라리 놓고 확 죽어버릴까 하면서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의 심리 변화 보면 이제 처음엔 당황해서 놀랬죠. 공포가 이어지고 안도감이 순간 왔고 좀 지나면서 이제 안도감과 함께 살아남았다는 데는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이건 잠깐 좋았죠. 그런데 곧이어서 이제 이 상황에서 팔이 아프면서 고통이 오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데 놔버릴까 하는 갈등. 그러면서 이제 결국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죠. 자, 무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제대로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 가만히 생각해보면 꽤 많이 있죠. 또 지금도 혹시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자, 과거에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알아차리죠. 이럴 때 이제 현명한 사람은 이걸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음에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 알아서 곤란에 빠졌던 이런 경우.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서,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줄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곤란에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잘못 알아서 고생한 경험을 거울 삼아서, 그래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좀 지혜롭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지. 이것이 계속될 때, 내가 계속 모를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결국 내가 가진 무지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욕심과 성냄, 이거 좋았다가 또 싫어했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장님도 그랬죠. 이렇게 나뭇가지 좋아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잡고서 안도하고 이제 좋아했다가 또 이제 잡고 있는 게 너무 싫어지고 그러죠. 이렇게 자꾸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 사람도 좋았다가 싫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과 성냄 사이를 땡겼다가 밀쳤다가 하는 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자기 마음을 살필 줄 모르면 이제 외부에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기도 쉽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건지 날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분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쉽잖아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되기 쉽죠. 이렇게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 엄청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인생은 과외다 이렇게 살면서도 계속 무지가 지속된다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시행착오, 이것을 제대로 교정도 못하기 때문에, 더 개선하고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삶이 어때요? 계속 원망, 한숨 이런 걸로 계속 채워지게 되겠죠.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까맣게 모른다면 이건 더 큰일이죠. 자, 다음으로 의심이라고 하는 마음. 미심쩍어서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꾸 지나치게 신경 쓰는 마음을 이제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미심쩍은 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분명한 일인데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의심을 하는 거. 그러면 생각이 계속 일어나죠.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가 계속되는 이런 의심들로, 그래서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이러고 있는 거죠. 헤매고 있는 거죠. 자, 의심이 심하면 신경이 쓰이죠. 신경을 지나치게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지죠. 피로감이 오죠. 그래서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의심을 계속 하게 되면요, 이 의심이 의심을 낳죠. 그래서 결국 그냥 의심으로만 계속 다 가득 차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막연한 불안 또는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명확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정해져요. 안정을 잃고 끝없이 헤매게 됩니다. 자, 아까 무지 얘기를 하면서 장님 이야기를 했었죠. 이 후편. 이건 이제 의심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이기 때문에 이 후편을 의심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붙잡고 있자니 너무 아프고, 그래서 괴롭고, 그런데 놓으려니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놓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런 갈등 속에서 놓을까 말까 막 이런 막 갈등 속에서 나뭇가지를 막 잡고 버티던 장님한테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보안이 뭐 힘든 것 같은데 왜 내 몸에 매달려 있고 그러냐, 그냥 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별로 친절하지 않죠. 이 말을 듣는 장님이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일단 반갑긴 했는데 의심이 들었죠. 저 사람이 지금 놓으라고 하는데 왜 놓으라고 그러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몰라서, 내가 놓으면 죽을 게 뻔한데 왜 놓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꽉 붙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또 들려요. 당신 보니까 앞을 못 보는 것 같은데 당신 발밑이 바로 땅이니까 안심하고 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사람보단 조금 나았죠. 근데도 의심이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화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참 이게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 일하려고 함부로 막 말하고 나보고 죽으라고? 너도 내 처지 내봐라. 네가 놓겠는지.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화까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의심이 떨쳐지지 않았죠. 노라는 충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는 참기 힘들어서 차라리 이제 놓고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할 즈음에 이제 제3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 보아하니까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은 것 같은데 바로 발밑이 땅이니까 놓으셔도 돼요. 안심하고 놓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주기도 하고 날 읽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났을까요? 이때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막 그냥 더 견딜 수 없으니까 마침 더 참을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은 친절하고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흔들었죠. 그래서 믿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에라 죽자 하는 마음으로 손을 탁 놨습니다. 근데 어때요? 탁 떨어지자마자 영동방은 탁 짚고 일어났죠. 그래서 툭툭 털면서 에이 진작 놓을걸. 비로소 의심이 가시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이 장님의 심리,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죠.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의 말은 그냥 흘리면서 에이, 나를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해버렸는데 둘째 또 비슷한 얘기가 들었을 때 이제 울컥한 마음이 화까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자기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말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찔리는 분들 몇 분 있을 겁니다. 나도 그런데 이렇게. 근데 셋째 사람의 이야기는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믿음이 갔지만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놓은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죽을 각오로 놓은 거죠. 자, 이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심하게 흔들려서 좀처럼 어떤 결심을 하기가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제 의심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남의 말을 듣고 바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귀가 얇아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다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꾸 미심쩍어서 신경이 쓰이는 것들 이것도 한번 종이에 한번 쫙 적어보십시오. 특히 이제 내가 속아서 곤란했던 경험, 옛날에 사기당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미심쩍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만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내가 의심을 자꾸 하고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지난날 속아서 곤란했던 경험이 이것이 피해의식으로 남아있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경험하는 것은 지난날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지 않은데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이 자꾸 마음을 흔들죠.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 경험했던 것이 이제 현재 비슷한 어떤 몇 가지 단서에 그게 탁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판단 못하고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 경험들을 잘 정리하면 불필요한 의심도 멈출 수 있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정리해가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의심과 직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날의 상처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니까 현재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연관성을 잘 알아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의심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결국 의심이 나한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이제 의심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의심을 일으키고 있음을 잊고 있기 십상입니다. 아주 의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거거든요. 그 상대한테 이제 뭔가 의심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끝없이 의식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계속 의심하는 방향으로 계속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병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는 자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의심에 빠져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헤매게 돼요. 근데 일반적인 기계 같은 것도 이렇게 적절하게 쉬어주지 못하고 과열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 버리죠. 기능이 저하되고. 컴퓨터 같은 것도, 우리 핸드폰 같은 것도 계속 쓰다 보면 속도 느려지고 이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요? 껐다가 다시 켜고 해가지고 리셋해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생각이 계속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계속 쓴 것과 같습니다. 그럼 머리에서 열이 나죠. 이게 이제 심하면 두통, 그래서 신경과민 또는 편집증,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게 이제 편집증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러한 병적인 상태로 가게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와 의심,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무지와 의심은 좀 세트 비슷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 거니까. 몰라서 깜깜한 마음이 무지예요. 몰라서 깜깜한 겁니다. 어둠과 비유되죠.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뭘까요? 어둠을 밝히는 등대 이런 것처럼 비치겠죠? 네. 무지는 그래서 이게 지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습관이나 본능 이것에 이제 이끌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에 빠지게 되면, 무지하게 되면 곤란을 자꾸 겪고 역경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계속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엉뚱하게 대응해가지고 자꾸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죠. 제대로 고친다고 하는 것이 더 어지러지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이런 식의 어리석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개선을 하거나 또는 성장하거나 하는 이런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지, 굉장히 치명적이죠. 두 번째 이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미심쩍어서 계속 흔들리는 마음인데요. 이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고 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 안정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나친 의심에 빠지게 되면 신경을 지나치게 쓰고 계속 머리에 열이 나고, 그래서 쉽게 피곤해져 버리고 과민해지죠. 그래서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처증, 의부증,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교시에 무지와 의심을 알아봤고요. 이제 3교시에는 세움과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